위대한 인물들의 식탁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삶을 야사로 풀어봅니다. 음식과 역사의 신선한 만남이죠. 안녕하세요. 국방야사 진행을 맡고 있는 한창원입니다. 국방야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항상 야사를 맛깔나게 소개해 주시죠. 역사 전문가 임동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한대학교에서 서양사를 가르치고 있는 임동현입니다. 오늘도 역사적 사실과 야사를 적절하게 버무려서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방야사 더 맛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시죠. 저희의 메인 요리사 이재범 셰프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야사의 국방 담당 이재범 셰프입니다. 오늘도 역사 속 음식들을 저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맛있는 음식으로 기분 좋게 배부르고 재밌는 야사로 뇌부르게 즐기는 음식 역사기의 국방야사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국방야사 오늘은 어떤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니까? 예, 오늘의 인물은 제가 단어 하나만 말씀드리면 다 아실 것 같아요. 네네네. 바람둥이의 장사. 누굴까요? 바람둥이 카사노바 아니겠습니까? 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바람둥이 혹은 뭐 호색한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죠. 네네. 카사노바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네, 카사노바 하면 옛날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가상인물로도 알려질 정도로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아주 미스터리한 존재로까지 알려지고 있어요. 실제는 있었던 인물이 맞습니까? 예, 실존 인물이 맞습니다. 아마도 카사노바의 기행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카사노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나면 이런 이미지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카사노바라는 인물은 단순히 이제 바람둥이라기에는 이력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또 대단히 삶이 파란만장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뭐 여성 편력은 분명히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바람둥이나 호색한이라는 단어로 정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바람둥이 말고 카사노바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분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 도대체 어떤 사람이죠? 예, 일단 이름은 자코모 지롤라모 카사노바. 아, 이름은 맞네요, 카사노바가. 예, 예. 네네. 그 1725년 4월 2일에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태어나고요. 6남매 중에 장남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자에타노 주세페 카사노바라는 인물이었고요. 희곡 배우였습니다. 아, 배우셨군요. 예, 아버지가. 예. 어머니는 자네타라는 여성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유명한 가수이기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카사노바가 귀족 출신이 아니라는 얘기죠. 평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카사노바가 이런 자신의 출신에 대한 열등감을 항상 느끼고 살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귀족 자귀를 사칭을 하기도 하고 또 1783년에 사랑도 싫고 여자도 싫다라는 책을 출판하는데요. 여기에서는 베네치아의 귀족이었던 미켈레 그리마니라는 인물이 자신의 친부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미켈레 그리마니라는 귀족은 카사노바의 아버지가 요절하거든요. 그래서 고아가 된 카사노바를 데려다 양육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날까지도 카사노바의 진짜 친부가 누구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요. 네. 어쨌든 뭐 이 주장은 알 수 없게 돼버렸죠. 근데 이 주장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그리마니 가문 입장에서는 법적인 장자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카사노바의 주장을 묵고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이 주장 때문에 카사노바가 굉장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그래서 베네치아를 말년에 떠나야 하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결국 자기가 귀족이 아니라는 열등감 때문에 거짓말을 쉽게 하게 됐고 그 거짓말 때문에 고향으로부터 쫓겨났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카사노바가 머리가 참 좋은 사람이었나 봐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카사노바가 이 파도바 대학 출신인데요. 파도바 대학에서 법학 학위를 받았습니다. 아, 심지어 대학에서 법학 학위를 받았다고요? 당시로서는 드문 경우였죠. 네. 그리고 또 파도바 대학이 중세에 생긴 대학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럼 몇 개 없던 대학 시절에 대학을 나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도 그랬지만 오늘날까지도 유럽 최고 수준의 대학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파도바 대학이 배출한 가장 유명한 인물로는 코페르니쿠스가 있을 것이고 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교수로 재직하기도 했던 그런 학교입니다. 그렇게 말들으니까 정말 좋은 대학이네요. 네. 카사노바가 이 대학 재학 시절에 학업 성적이 상당히 우수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고전 어학이나 문학,
뿐만 아니라 의학이나 자연과학에서도 좀 특출난 재능을 좀 보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술적인 소양도 풍부했는데 그 어린 시절부터 바이올린을 잘 다뤘다고 전해지죠. 지금 말씀하신 것만 봐도 정말 다방면에 머리 좋고 공부도 잘하고 뛰어난 인재로 느껴지는데 왜 우리한테는 그렇게 바람둥이로만 낙인이 찍혀 있을까요? 사실 카사노바는 경력 내내 수많은 여성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카사노바가 자신의 경력을 성직자로 시작한다는 점. 정말 의외의 얘기가 정말 많네요. 성직자로 또 시작한다. 네. 사실 당시에는 장자 상속제가 널리 확산되어 있던 시기 아닙니까? 장자가 모든 유산을 물려받고 그래서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차남들은 성직자가 되거나 직업 군인이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카사노바처럼 신분 상승의 욕구가 있는 평민 남성들이 택하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카사노바가 성직에 입문했던 것이 15살의 나이였습니다. 1740년의 일이었는데요. 그 뒤로 추기경의 비서직까지 올라가게 되니까 굉장히 성공적인 경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카사노바가 성직자였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더 의외란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열심히 해보려는 분 같습니다. 예, 이미 성직자로 재직하던 시기부터 많은 여성들과의 연문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게 가능했었던 시대인가 보죠? 성직자이면서도 여성들과 연문을 낼 수 있는 시대. 예, 성직자라고 해서 오늘날처럼 수도원 안에서만 사는 건 아니고 재속 성직자들이 있었죠. 네. 어쨌든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사노바는 굉장히 입체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카사노바에 대한 평가 역시 굉장히 다양한데요. 사실 카사노바는 당시 유럽을 풍미하던 계몽주의 사상과 보조를 같이 하고 있던 계몽주의 지식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의지를 옹호하고 신분적 차별에 반대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카사노바가 수많은 여성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신이 인간에게 선물한 자유의지를 충분히 누려야 한다. 이런 사상이 바탕에 깔려 있었던 것이고요. 그 밖에 카사노바가 신분과 상관없이 여성들을 모두 평등하게 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평등 사상의 반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평생 약 한 40여 권의 저서를 출판한 저술가이자 출판업자이기도 하고요. 사업적인 수완도 굉장히 뛰어났었죠. 물론 어느 한 분야에 뚜렷하고 독창적인 업적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저 뭐 감각적인 쾌락만을 쫓았던 바람둥이다, 호색한이다 이렇게만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개인적 생각으로도 그냥 호색한 바람둥이였다면 그렇게 오랜 생활 바람둥이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계몽주의자의 전면에 서 있었고 또 책을 여러 권 썼던 저술가였고 성직자의 사업가의 또 아티스트까지. 자, 이런 사람은 우리 또 프로그램대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어떤 음식을 좋아했을까요? 예, 제가 이거를 정말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기사나 카사노바의 저서를 통해서 전해지기로는 매일 굴을 쉬운 개씩 먹었다는 얘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굴을 쉬운 개씩이나. 예. 사실 카사노바가 상당한 미식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굴보다는 사실 그가 즐겨 먹었던 음식들 중에서 이게 최고의 최음제다 이렇게 고백했던 음식이 있습니다. 최음제. 예, 달걀 흰자입니다. 달걀 흰자는 전 다이어트 할 때나 즐겨 먹는 건 줄 알았는데 카사노바는 정말 다른 방법으로 그걸 활용했군요. 자, 과연 우리 이재범 셰프께서는 이 달걀 흰자 음식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죠. 셰프님,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네, 달걀 노른자는 대부분 지방, 흰자는 거의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역시 카사노바는 인기남답게 외모 가꾸는 일에도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체지방은 감소시키고 근육량은 올리는 데 제격인 달걀 흰자만을 사용하여 신선하고 맛있는 핑거푸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